자, 눌러줬고요. 이제 뭐 앞뒤로 잘라내면 되니까. 이제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네. 아, 네. 인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일본에서 지금 활동하시다가 잠시 귀국하셔가지고 일본 소식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서정근 교수님, 여러분 이제 뭐 잘 아시죠? 이제 여러 번 뵙기 때문에. 예, 서정근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일본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는요, 한일 간의 관계가 지금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에 어떻게 지금 일본 쪽의 반응이 어떤지, 또 최근에 뭐 또 위안부 관련된 판결도 또 새로운 게 또 나왔고 해서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을 한번 현재 계시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여당 측에서 한일 관계 호전이 되니까 새 장이 열렸다고 표현을 했어요. 야당 측은 굴욕 외교라고 좀 깎아내렸고, 그 새 장이란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한국이 양보를 많이 했다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좀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은 양보는 하되 달라진 뭔가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 레더를 조사한 것에 대해서 아무 사과를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과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면은 그런 거고요. 또한 위안부 문제 기금이 마련되었다 하면서도 안 받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분들도 계시고, 강제징용 재판 문제는 비슷비슷하고, 또한 독도 문제는 여전하고, 역사 인식 문제, 교과서 문제, 또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등 변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거의 없는데 호화이트국 제외를 되돌리고 일본 측이 더 양보를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기는 합니다.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분이 아주 인상 깊게 일본 국민들한테는 전달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새로운 장이 되었다 하는 그런 느낌은 전혀 일본에서는 없고, 원상복귀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원상복귀란 것이 뭐냐 하면은 문재인 정권 때 극도로 사이가 안 좋게 되었으며, 그 전에 박근혜 정권 때도 그렇고, 이명박 그 당시 노다 총리, 이명박 노다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갔다, 그 정도로밖에 못 느껴요. 그 사람들은 2011년 그때도 지금도 그 이전도 한일 관계의 이슈들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유일하게 서로가 강조를 했던 것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 한일 파트너시프 그 선언을 새삼 돌이켜보자 하는 것이요. 네, 그나마 일본 측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아베 총리 때에 그 우야무야 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기시다 총리는 그 아베 총리보다도 조금 더 오부치 이 김대중 선언을 정지훈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일 관계가 전반적으로는 이전 두 정부보다는 네.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는 네. 대립적인 관계에서 그나마 협력적인 부분으로 돌아선 건 사실인데 그러나 예. 그것이 어떻게 뭐 그냥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는 좀 개선이 된 것 같지만 실질로 보면 다시 그전 네. 뭐 MB 시대의 그 정도 수준으로 뭐 정상 회복됐다고 할까나 뭐 이 정도이지 예. 예. 확실하게 아직은 그 서로 그 명확한 개선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예. 해결된 것들이 없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보면 지금 안보 측면에서 보면 네. 한미일 간에 그 안보실장 회의도 지금 있었고요. 예. 서울에서 있었고 예. 또 기본적으로 한일 간에도 뭐 지소미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안보 협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같은 이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일본에 계실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가. 안보 문제는 그 완전히 이제 그 미국 주도하에서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 미국이 하락하면은 해야죠, 일본은. 한국하고 하기 싫어도 그러니까 물론 그 현역들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 방위선 그 자위대 간부들은 우리는 루틴을 계속하고 있다 합니다. 정치적인 판단은 없고 군사적인 그 훈련은 계속 지속 안 하면은 만일의 경우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그 정치적인 판단이라든지 해석 등등은 아니고 행정에서는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일 간이 안 좋을 때도 하는 일을 했다 합니다. 이제 북한이 최근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김정은이가 궁지에 많이 몰리니까 네.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푸틴하고 굉장히 많이 가까워져 있고 예. 뭐 심지어 무기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북한이 이제는 공급하는 네. 중국하고 북한이 공급을 하는 거죠. 지금. 네. 뭐 이런 형태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네. 이란도 좀 들어가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북한 변수가 많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트럼프나 문재인 정부 때는 뭔가 서로 좀 이제 만나서 됐지만 김정은이 거기서 삐지고 난 뒤부터는 지금은 특히 오히려 푸틴이나 중국보다는 오히려 푸틴하고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네. 북한이 거기에서 이번에 뭐 첩보위성도 러시아 걸 받아가지고 성공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더 긴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서 얘기하면 한국하고의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건 해결되지 않았지만 경제 문제나 기타 뭐 과거사 문제나 이런 거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밀접해 보입니다. 한국에서 네, 볼 때. 네, 그거 네. 어떻게 보세요? 북한 요소 뭐 이런 걸 봤을 때. 일본인들은 이제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북한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납치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자극을 해서 관계가 더 악화되면 지금도 제재를 하는 중이니까 제재를 하면서 대화를 하자 하는데 그 북한 측이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겟점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외무성 등등들이. 지금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일단은 큰 분위기에서는 개선이 사실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뭐 과거사 문제는 지금 뭐 해결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어쨌든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협력 관계가 상당히 많이 가고 있고 네. 최근에 지금 이번 달이죠. 12월 달 보도에 또 보면 한미일 간에 그리고 한일 간에도 이 공급망 관련된 거. 이거 이제 중국 요소인데 네. 네. 중국 쪽에서 요번에 또 요소수도 예, 한번 그렇죠. 이거 뭐 또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막고 있고 좀 치사하게 나오고 있고 뭐 히토리오도 마찬가지고 예, 예. 니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에 중요 자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막고 있다 보니까 네. 한일 간에 단둘이 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한일 간에도 이 협의가 이미 된 것 같고 한일 간뿐만 아니라 한미일이나 기타 주변 국가하고도 공급망 차원에서도 이 협력 관계가 네. 진전은 아니지만 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일단은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일본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신냉전, 소련이 붕괴하기 이전 스타일로 되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주로 뭐 한일 관계보다는 이제 북한의 위협이랄지, 예. 그다음 지금 현재는 이미 중공이 너무 크게 예. 올라오다 보니까 예, 그렇죠. 결국 중공에 대한 위협, 예. 러시아와의 뭐 영토 분쟁은 있지만 사실 네. 러시아가 뭐 일본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네. 아마 그런 거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렇군요. 계속 침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한테는. 지금 현재 뭐 이제 방공식별구역 예. 한국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네, 그렇죠. 당하거든요. 예. 아니 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같이 예, 공동훈련을 예, 공동으로. 하는. 예, 예. 뭐 이렇게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아마 특히 한국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위험 요소로 느껴서 아마 그 한일 관계가 껄끄럽지만 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유행하는 말로 이제 신경제안보, 네. 그다음에 신흥안보,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더 많이 부각이 되면서 네. 전통 안보였던 군사적인 측면에서 위협보다는 그거에 플러스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생활에까지 와 닿는 공급망 문제라든지 네. 경제 문제라든지 네. 또 지금 중국 3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 문제라든지 네. 네. 기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가 지금 이제 그 일본에서도 생각에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그렇죠.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을 파트너로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데 싫어도 손잡아야 된다는. 특히 그것이 이제 북한하고 그 중공의 네. 북한의 그 군사적인 위협, 전통 안보적인 위협,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비전통 안보인 뭐 한국에서는 그건 이제 그 신흥 안보라고도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또 새로 유행하는 말로 신경제 안보, 네. 공급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장난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본도 아마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한일 관계가 좀 지금은 뭐 오늘 당장 되는 건 아니죠. 네. 일단 필요한 것부터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장 큰 성과라고 대통령실은 말할 거예요. 사람들이 소통을 안 하면 어떻게 의사전달을 하겠습니까? 설득도 못하고 타협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소통을 이제 거부한 상태였으니까 이루어졌다는 거는 아주 진전됐다고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을 자민당 거기 중진들도 다 가지고 있고 그건 단순해요. 윤 대통령 괜찮다.
인간적으로 괜찮다, 말이 통한다, 그런 거로 많이 변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 국내에서도 별칭이 불통이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소통하기가 어려운 면이 외교적으로도 있었을 거고, 그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다 치고, 윤 대통령은 잔소리 욕소리 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술 한잔 하는 거, 밥을 먹는 거, 서로가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괜찮다 하는 걸 나누면서 밥을 먹는다는 것이, 우리는 가족들 식구라 가지 않습니까? 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저도 새삼 느꼈고요. 그렇다 해서 소통이 이루어졌으니까 안건들이, 이슈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급속하게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뎠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자유롭게 네. 해도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일단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이제 서정근 교수님 모시고 일본 최근에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분위기가 어떤지, 자민당 분위기나 시민사회 분위기나 어떤지, 한일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는지, 한일 정상이 만나서 지금 1년도 안 됐죠, 지금. 그런데 어떤 수준이었는지 오늘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서정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